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지난주 기승을 부렸던 강추위가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이 풀리면서 또 모처럼 여행, 나들이 떠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환때 언 얼음이 대안을 앞두고 풀린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지금 날씨를 느껴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조금은 따뜻해진 오늘의 날씨를 방학 맞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주말을 맞아서 아이들 데리고 이 눈썰매장 다녀온 분들 많더라고요. 네, 눈썰매장을 비롯해서 주말 동안 겨울다운 나들이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자 키워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내가 느낀 겨울. 네,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다녀오신 사진도 좋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눈 많이 왔잖아요. 이 눈사람 만든 사진도 좋고 겨울을 맞아 등산한 사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겨울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전북을 어디든 찾아가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 씨를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겨울다운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을지 지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스케이트장을 가셨나 봐요. 입으로 타는 게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 빙상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닙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선수들의 열기에 못지않게 이곳에서 열심히 열기가 넘치게 수업을 받고 있는 스케이팅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쌰.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기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아이들이 돌고 있고요. 예. 뭐 수업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스키를 신고 빙판에서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 스케이팅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페어스 스케이팅. 예, 맞습니다. 동작 간단히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샤. 우리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스페어스 스케이팅 하면은 예. 뭐 모태범 선수라든지 이상화 선수라든지 예.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내로난 선수들이 예. 많이 나왔는데 예. 이런 빙상 위에서 가능한 경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이 있고요. 네. 대표적인 예로는 김연아 선수 덕분에 많이 유명해진 피겨가 있는데 그렇죠. 피겨 같은 경우는 빙판 안에서 여러 동작을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율동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빙상 종목이고요. 네.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빙상의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이면서 네. 속도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또 김연아 선수 하면은 대표적인 그 기술이 트리플 악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트리플은 아니라도 원 악셀 정도 가능한지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멋집니다. 네, 저희는 쇼트트랙이기 때문에 네, 종류가 조금 다른. 네. 달라고 너무 이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케이팅도 좋아하지만 예. 평소에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축구를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 이 스케이팅을 하면은 예. 특히나 어디에 좀 좋을까요? 빙판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강도 운동이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도 예, 힘들거든요. 그렇죠. 발바닥, 허벅지, 허리로 이어지는 근육의 긴장감 때문에 네. 요즘 한참 유행인 그 코어 근육 강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몸을 잡아주는 게. 그렇군요.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네.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의 허리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주로 배우는 분들이 그 회사원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이 주로 배우시죠? 보통 초등학생들 많이 배우고요. 네. 오전에는 뭐 주부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분들이 많이 와서 배우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혹시 타러 왔을 때 다치지 않도록 예. 다치지 않는 팁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시선을 진행하고자 하는 곳 정면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어깨와 골반을 네.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반듯하게 네.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네. 처음 타시는 분들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한 1, 20분 정도 자연스럽게 걷다 보면 네. 예, 자연스럽게 스케이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보시고 그 방향 그대로 나가주세요. 예.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유, 네. 자, 여기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 누구? 이제 14살 들어가는
정윤아입니다. 여기는 몇 살? 13살 들어가는 김지원입니다. 네, 여기는요. 12살 장희원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 5학년에서 명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동작 같은 있네요. 거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동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출발! 출발! 14살, 13살, 13살 친구의 네. 동작입니다. 돌고 스케이트를 있는데요.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이네요. 저희 TV에서 많이 보았던 네. 쇼트트랙의 한 동작이. 올림픽 야. 현장인가요? 좋습니다. 스피드가. 이게 시청자 여러분 들을지 카메라가 모르겠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가 샥샥 들리거든요. 야, 어떻게 안 넘어지고 저렇게 잘 돌 수가 있죠. 와. 정말 야. 멋집니다. 역시. 저희가 항상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선수들이 많이 봤던 종목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자, 저희의 박수. 자랑 종목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자, 들어오세요. 항상 1, 2등을 하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좋습니다. 다시 오시고. 자, 앞으로 어떤 기술이 금방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술인가요? 코너 나올 때 가는 그 기술이에요. 그래요? 위험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 좀 허헉거리는데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솔직하네요. 어떤 네. 선수가 되고 싶어요? 멋진 선수. 멋진 선수? 자, 우리 친구는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저도 멋진 선수예요. 멋진 선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멋진 선수들 응원할게요. 자, 화이팅! 파이팅! 안녕! 파이팅입니다. 자, 멋진 선수가 꾸민 친구들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자, 안녕.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만성초등학교 3학년 임소윤입니다. 그래요? 3학년. 이거 스케이팅 수업 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1학년 때부터 타서 2년 정도 배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는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끈기가 있는 선수예요. 끈기가 있는 선수. 멋집니다. 좋습니다. 네. 끈기 넘치는 선수가 되기를 꼭 바라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 자, 됐고, 우리 또 남자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궁동초등 진영준이에요. 자, 스케이팅 타면 재밌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어요? 빠르게 타는 거예요. 빠르게 타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네. 앞으로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스케이트 선수. 스케이트 선수. 알겠습니다. 멋진 스케이트 선수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한 동작 같은 꿈이 거 하나 보여줄 확실하네요. 수 있어요? 네. 안 돼요? 그러면 타고 가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쭉 나가는 거. 타고 가는 거. 자, 쭉쭉, 쭉쭉쭉쭉쭉쭉쭉. 편하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잘 가네요. 자, 이렇게 네. 다양한 연령대 친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인터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많이 뿌듯하긴 할 텐데, 예. 이제 평소 동계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뭐 동기부여될 수 있는 한마디 부탁을 드릴게요.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겠지만 네.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과도 멋진 꼭 수업 잘하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춥다고 집에만 웅크려 계시면은 사실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네. 이번 겨울에는요, 집에 계시지 말고 박차고 나와서 이 스케이팅과 함께 해보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였습니다. 안녕! 안녕. 네, 제2의 이상화 모태범 선수를 꿈꾸는 인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무래도 얼음 위에서 하는 운동이니까 균형 감각 쌓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 아닙니까?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부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내가 만난 겨울. 샵 1991,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요. 또 눈이 주는 설경이 또 저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네에서 보는 전주천, 그 눈 쌓인 전주천의 모습이 이 겨울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또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겨울의 전주천은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여러분이 만난 겨울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문자 메시지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겨울철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건조함을 달래줄 화장품, 또 가습기인데요. 그만큼 이 건조한 공기의 호흡기, 또 피부가 고생하고 있다는 건데 일상생활에서도 이 건조함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일지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피부 고민. 아무리 좋다는 제품을 써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피부 트러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겨울철 피부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일상 속 꿀팁을 지금 소개합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밖에선 차가운 칼바람에 안에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난방기에 고통받는 우리의 피부. 히터바람을 쐬고 하니까 하루 종일 너무 건조하고요. 부석부석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건조한 공기와 싸우며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 건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각종 피부 질환까지 유발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철 자체는 보면 이제 밖에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온도 차에 따라서 우리 피부도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피부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픈 거죠. 그래서 지친 피부를 되살려줄 해결사를 찾아왔습니다.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모두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피부를 지켜주는 곳이랍니다. 저는 기존 제품들, 기성 제품들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웰빙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천연 제품들이 조금 더 웰빙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천연 제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기성 제품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안전하고 물리적으로 이제 조금 화학적인 자극 없이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찾으세요. 마치 먹어야 할 것만 같은 이것의 정체, 피부에 수분을 꽉꽉 채워줄 천연팩인데요. 먼저 내 피부에 맞는지 꼼꼼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나만의 맞춤팩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피부 타입은 뭐 지성, 건성, 복합성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추천하시는 팩도 다른 건가요? 오시는 손님마다 제가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타입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녹두나 오트밀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지성은 이제 감자나 아니면 어성초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집에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게 간 재료와 알로에 젤을 1:2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이 천연팩 하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수분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지금은 제가 알로에로 섞고 있는데요. 집에서 있는 꿀이나 우유로 사용하셔도 훨씬 효과가 좋아요. 꿀 같은 경우는 보습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경우 효과가 좋고,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미량으로 같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머리까지 질끈 묶고 이제 꿀피부로 재탄생해볼까요? 뭐든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법. 최고의 피부 관리는 올바른 세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단순한 세안법에도 피부에 득이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세안할 때 뽀득뽀득하게 이렇게 좀 문지른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씻어야 좀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용 안 하셔도 충분히 지워지는 건 상관이 없으시고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뽀득뽀득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오히려 얼굴 피부가 손상이 돼서 노화가 더 일어나요. 피부를 위해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좋게 만들 수 있겠네요. 팩을 바르기 전 가벼운 마사지와 함께 에센스를 발라주면 수분이 더 깊숙이 흡수돼 최고의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피부 좀 뽀송해진 것 같나요? 확실히 이 팩을 하니까 겉에서만 촉촉한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촉촉함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이라고 해서 이제 건조하다고 그것만 생각하셔서 보습을 관리하시지 마시고 피부 관리는 항상 사계절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 고민 그 두 번째 해결사를 소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성의 과일 석류가 첫 번째 요리의 주인공인데요. 아니, 석류가 여자분들한테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석류가 피부에도 좋나 봐요. 보통 석류는 수분이 8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황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좀 탱탱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도와주죠. 먼저 샐러드에 상큼함을 더해줄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채소는 먹기 좋게 잘라주는데요. 평소에 먹던 샐러드와 어떤 다른 점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석류랑 어울리는 샐러드를 만들잖아요. 로메인 같은 경우는 상추나 배추보다 좀 더 많이 아삭거려요. 근데 그게 수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먹으니까 네. 소리가 진짜 아삭하죠? 예,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이번엔 상상도 못한 재료 삼겹살이 등장했습니다. 삼겹살 위로 잘 익은 김치와 아스파라거스를 올려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에 빠질 수 없는 1등 공신, 연어와 아보카도가 만났습니다. 미리 양념한 밥 위로 얇게 썬 아보카도와 연어를 올려주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연어는 다크서클 가진 분들한테 좋고 또 아보카도는 슈퍼푸드라고 해서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삼겹살의 지방도 피부에 도움이 되나요? 보통 삼겹살이라고 하면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또 같이 드시면서 술도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피부에 좋으려면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골고루 섭취가 돼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입도 즐겁고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맛에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피부 건강은 물론 한 끼 식사라도 손색 없을 매력 만점 메뉴들이 완성됐습니다. 인스턴트나 밀가루 음식 대신 한 끼를 먹더라도 내 피부를 생각한 재료들로 만들어 먹는다면 피부뿐만 아니라 몸 건강도 덤으로 지킬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피부에 좋은 음식들 먹었잖아요. 근데 새콤달콤하고 뭐 부드럽고 우리가 평소에 알던 맛도 있고 한데 이런 음식들로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피부 건강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관리하고 바르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 몸에 맞는 음식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영양가 있는 걸로 섭취하는 게 좀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올 겨울 내 피부는 내가 지킨다. 어렵게만 생각한 피부 고민도 조금의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습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저희 환경에서도 습도 유지를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팩들이 피부에 잘 맞지 않아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본인에게 맞는 재료를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음식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 삼겹살에 연어까지 이 맛있는 음식이 겨울철 피부 관리에도 좋다니까요. 오늘 배운 요리로 한번 도전해서 맛있게 먹고 피부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사실 피부에 좋은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습관만 바꿔도 올 겨울철 피부 건강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엔 새해를 맞이해 일상 속에서 다짐했던 계획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깨끗이 방을 치우고 살 거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떠오르는 새해 일출만큼이나 가슴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새해 다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도 건강 최고죠. 올해는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집정리를 더 깔끔하게 해서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새해 다짐들. 매번 세우는 목표는 우리를 설레게도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목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작심 3일을 작심 1년으로 만드는 새해 다짐의 꿀팁. 지금 공개합니다. 현대인들의 평생 숙제인
풀리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다이어트 되시겠다. 올 한 해 그 숙제에서 벗어나고자 연초부터 헬스장은 사람들로 인산이네. 하나 둘 살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다이어트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노력해도 잘 안 빠지는 살. 오늘 이분에게 맡겨라.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림프 전문가 심정묘 교수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원칙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식이 조절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에너지를 발산해내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는 부족하죠. 그래서 림프 마사지를 해준다면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림프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곳으로 7개의 림프절 중 목 주위에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데 다음 항목 중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림프 순환이 막혔다는 신호이니 시청자 여러분도 꼭 체크해보세요.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는 사람들 여기 주목!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림프 마사지를 배워보자. 먼저 귀 밑을 기역자 그리듯 가볍게 눌러준 후 쇄골 부위를 몸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마사지 해준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는 뒤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주면 끝! 방향과 압력입니다. 방향은 목 부위 하실 때는 목 뒤쪽과 아래쪽 방향으로만 마사지를 적용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압력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늘어날 정도의 가벼운 압력만 적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울퉁불퉁 운동에도 빠지지 않는 셀룰라이트는 림프 순환이 막혀서 생긴다는 사실. 때문에 몸속에 림프만 잘 순환시켜줘도 피부 건강은 물론 나이살 셀룰라이트까지 없앨 수 있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5번씩 3세트 반복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해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새해 다짐의 종류는 매년 각양각색. 이번엔 어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누가 보더라도 여느 가정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무슨 일로? 평소에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리를 또 하고 나면 아들 때문에 뒤돌아서면 또 금세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지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산뜻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5년차 새내기 주부 안나 씨. 해도 끝이 없는 육아 일에 자꾸 늘어가는 살림살이에 집안을 정리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데 이런 안나 씨의 새해 다짐을 도와줄 분을 모셨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정리 수납의 달인 이채원 대표다. 휴식 공간인 거실을 비롯해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 전문가. 하나라도 놓칠세라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이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이 어디 있을까? 근데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모든 물건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 뭐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실은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장난감들이 나와 있어서 편안한 공간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섞여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정리정돈이 안 돼서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옷장 같은 경우에도 남편분과 아내분의 옷이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류되지 않고 같이 마구 섞여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새해 새기운 행운을 부르는 정리에 기술 들어갑니다. 먼저 애기용품들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책은 책들끼리 같이 모아놓고 장난감은 장난감들끼리 같이 있어야만이 애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거실은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기용품들은 다른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네요. 다음은 피할 수 없는 옷장 정리의 시간. 이 많은 옷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옷장을 정리할 때는 옷걸이의 색깔도 통일화시키시고요. 그리고 옷을 거는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이제 걸어주시면 되고요. 선반이 있는 옷장이라면 선반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를 활용을 해서 서랍의 역할을 두시고 열었다 뺐다 하시면 옷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곧바로 정리에 들어간 안나 씨.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을 보니 오늘 제대로 날 잡았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입는 옷들도 굉장히 많고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옷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년 정도 쳐다도 보지 않고 안 입었던 옷들은 그냥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옷은 접어서 보관하는 것보다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이 옷의 형태 변형을 막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수납 도구를 이용해 유형별, 활동별로 옷을 분류하면 훨씬 더 깔끔한 옷장 정리가 완성된다. 마지막은 주부들의 최대 고민, 냉장고 청소. 도와줘요, 정리의 달인. 첫 번째 선반에는 무거운 것들로, 그리고 두 번째 선반에는 고객님이 자주 드시는 음식들, 그리고 제일 윗 선반에는 가벼운 음식들로 정리를 해두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문 열 때마다 한숨 나오는 우리 집 냉장고 이렇게 청소해보자. 자주 꺼내는 반찬통은 손이 잘 닿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냉장고의 70%만 채우는 것이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부피가 큰 물건은 지퍼백을 이용해 부피를 줄이는 것도 좋은 꿀팁. 너무 놀랍고요. 확실히 집이 훨씬 더 깨끗해지고 넓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기용품이 가득했던 거실은 가족만의 휴식 공간으로, 옷으로 넘치고 넘쳤던 옷장은 종류별로 깔끔하게, 골치 아팠던 냉장고 정리는 무게별로 칸칸이 정리해서 깔끔하게. 어머, 이 정도면 슈퍼 그레이시다. 장난감 정리하는 거랑 냉장고 지퍼백으로 수납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덕분에 산뜻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또 다른 곳. 대학 캠퍼스 안은 새해 다짐을 품은 학생들이 열공 모드 중인데, 그나저나 영어 공부 중인 학생들의 표정이 어째 썩 밝아 보이진 않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10년 정도 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서 그게 좀 고민이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어려워서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버스 멀미보다 더 울렁거린다는 그 이름, 잉글리쉬. 올해는 꼭 정복하길 바라며 모신 분이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 최민석, 영어 전문가다. 일단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최민석 작가. 그의 시선이 어딘가에 집중되는데, 작가님 보시기에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법 어떤가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문제점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학생이 그렇듯이 무작정 단어만 많이 외우고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너무 시간에 집착을 해서 문제를 풀고만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영어 앞에서만 유난히 작아지는 사람들.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는데 왜 영어 공부는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준비한 시간, 영어에 관한 학생들의 궁금증들을 모아봤다. 듣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듣기는 무조건 듣기만 하면 점수가 오르나요? 실제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 대본을 직접 보여주게 되면 자기도 깜짝 놀라는 게 되게 쉬웠다는 것, 실제로 들었다는 게. 근데 그것을 실제로 못 들었다는 거는 자기가 그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 발음하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말해서 못 읽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듣기 공부를 할 때는 많이 듣는 것보다는 직접 입으로 읽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토익 시험 칠 때마다 제가 시간이 늘 부족한데,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가요? 물론 토익 시험이 영어 시험이긴 하지만 결국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 자세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기본적인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에만 집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 토익 시험이라는 것이 영어 실력의 향상이 없이 시험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본적인 문법과 원리를 먼저 익힌 후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면 사실 보기 A, B, C, D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게 결국 무엇에 대해서 묻는지를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시간을 그나마 조금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것은 문제를 빨리 풀거나 암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 사실은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찾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방법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나 미드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되고, 만약에 자기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필요 없고 문서를 읽어야 되거나 이메일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많다면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눈으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영어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듣기라던가 발음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영어 성적으로 또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어요. 화이팅! 새해 첫날에 다짐했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뤘던 작심삼일 새해 다짐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네, 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 꿀팁들만 잘 이용을 해도 올 한 해 계획들은 무난하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올해 세운 계획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다림 속에서 맛보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숙성해서 먹는다는 장맛이 아니고요. 바로 먹어야만 맛있는 줄 알았던 음식의 재발견.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야 제맛을 내는 게 있습니다. 묵힐수록 인정받는 음식들 사이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 있었으니 회와 삼겹살인데요. 입에 착 감기면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이 맛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 분자 구조 결합이 점점 이제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분자 화합물이 더 발생이 많이 되는 거죠. 복잡한 화학식에 기다림이 더해진 숙성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기나긴 겨울밤엔 보고픈 이도 많고 먹고픈 것도 많습니다. 친구와 장맛은 오래 묵힐수록 최고라는데 묵혀서 인정받는 주인공이 바로 이 집에 있습니다. 아니 이 집의 회 맛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다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보기는 저도 똑같아 보이는데 화로회하고는 다르게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입에 착 감기는 맛. 두툼해서 그 씹는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회는 모름지기 팔딱거리는 화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일품의 맛으로 거듭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와 펄떡이는 광어 잡았어요. 이대로 초장에 한번 딱 찍으면 기가 막히겠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만 숙성 단계 거치면 더욱더 맛있는 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회가 무슨 집된장도 아니고 숙성 단계를 거친다는데요. 숙성지와 랩으로 꽁꽁 싸매서 냉장고로 향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펄떡이는 생선을 먹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물론 화로회도 뭐 맛이 있고요.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숙성을 하면 횟감이 더 쫀득해지고 더 이제 그 드실 때 감칠맛이 더 돌기 때문에 많이 더 찾으세요. 이렇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푹 숙성시킨 횟감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슬근슬근 썰어내는데요. 보세요. 흔히 아는 얇디 얇은 회가 아니라 큼지막하고 두터운 게 무슨 떡 한 접시를 차려놓은 것 같네요. 이게 웬일이야. 이 회를 뜨는 분이 그냥 인심이 차고 넘치나 봐요. 이렇게나 두껍게 썰어내셨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지만 야 그래서 한참 씹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선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본 후 얘기하라. 근거 있는 자신감 속에 이 집만의 매력이라는 생고추냉이 살짝 얹었는데요. 분명히 이 정도 두께라면 씹고 씹어도 목 넘기기가 불편했을 텐데 어느새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숙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숙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도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한 그런 쫄깃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쫀득한 식감에 돌고리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첫 끝에 와 닿는 것부터가 다르네요. 사실 그간의 회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지, 회를 따서 먹어야지 이게 최고로 좋고 또 이거를 숙성을 시킨다라고 하면 홍어 먼저 떠올랐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숙성회가 더 굉장히 대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서 생소하고 낯설었던 음식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서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숙성회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바로 즉석 초밥입니다.
요 초밥은 거들 뿐이네요. 두툼한 회가 그 주인공이고요. 요런 모양새만 보면 정말 바다 근처에나 가야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배 위에서는 또 숙성에 생각도 못하지만 야, 욕심나는 맛? 말은 뭐예요? 여름에 뜨끈한 삼계탕의 제격이었다면 겨울에는 요 얼음 동동 띄운 물회국수 한 사발 어떨까요? 시원하다 못해 머릿속까지 얼얼해지는 맛? 쭉 들이키고 나면 동장군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머, 이 숙성이라는 단어는 김치 냉장고에나 아니면 배가 부르는 항아리에서나 어울리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 회도 기다리면 더 맛있어지네요. 이 숙성의 색다른 맛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 맛 한번 보시라니까요. 쫄깃해요. 중구 오류동에 가면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춤을 추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집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숙성의 세계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소문을 듣자니까 네. 이 집 고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들었어요. 고맙게도 한번 드셔보신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야, 요 입이 궁금해지네요. 제가 그 맛을 좀 검증해 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야, 역시 고기는 수채 구워야 제맛이에요. 일명 수창 먹으면 목살. 소리 또 지글지글. TV로 냄새까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우, 아주 그냥 노릇노릇 잘 구웠어요. 아주 탱글탱글해 보일 정도로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빠졌네. 아, 상추요? 이제 알아차리셨네. 주세요. 아, 일단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상추 없이. 그냥이요? 네, 그냥 드셔보셔야 돼요. 돼지고기는 쌈장에 상추가 삼합인데 근데 이 맛이 신세계네요. 아니 씹고 뭐 할 것도 없지 어쩌면 이렇게 야들야들해요. 그렇다고 흐물흐물한 것도 아니고 쫄깃한데 야들야들. 어머, 이렇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 뭐예요? 아, 부드러운 비결이요? 저희는 바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이요? 네, 숙성이요. 숙성고 이름도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진공 포장 상태로 저온 숙성을 시킨대요. 아니 얼마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48시간부터 드실 수 있고요. 이제 정확한 온도가 0도에서 1도 사이로 1도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숙성고거든요. 빛깔 좋은 고기를 부위별로 해체해서 공기구멍 하나 새지 않도록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장 이틀 이상 숙성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숙성고 안에 고기만 있느냐? 화학식도 있습니다. 단백질 효소가 분리가 되면서 미오신하고 글리세린이 이제 분리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맛있는 아미노산이 계속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고 감칠맛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맛있어지고 감칠맛이라는 얘기는 귀에 딱 달라붙네요. 우와. 숙성 3종 세트 중 이 집 두 번째 별미 바로 제철 장아찌입니다. 보통 명이나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집은 철에 따라서 장아찌 메뉴가 바뀐대요. 돌산가세, 돌돌 마른 부추, 방풍나물까지. 어머, 요 부추 향에 밥까지 새콤달콤하게 이걸 돌돌 말아주는데 참 달라붙네요. 이 맛의 비밀 역시 저온 창고에 있습니다. 다양한 장아찌들이 발효 숙성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기다림의 미학이 존재합니다. 이 장아찌 하나가 고기의 풍미를 몇 배로 살려주잖아요. 야, 요 하나를 딱 떼다가 주셨는데 요 아작아작하는 소리 좀 봐. 아니 흐물흐물한 게 아니에요? 삭힌 장아찌가 원래 진짜 장아찌지만 고기 맛을 해치기 때문에 저희는 고기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4주 정도만 숙성을 시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입안에 퍼지는 고유의 향, 거기에 쫀득한 고기살까지 입과 젓가락이 쉴 새가 없습니다. 너무 잘 먹었더니 이 젓가락 놓기가 아쉬울 정도예요. 정말 맛있네요. 아쉬움을 달래줄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우, 바글바글 이 소리 들리시죠? 얼큰하면서 깊은 맛이 살아있는 김치찌개. 이 집 숙성 3종 세트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들어 올린 순간 그 코에 닿는 그 냄새가요. 묵은지 아니면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어머, 그리고 여기 좀 봐. 이 빛의 정도로 투명한 야. 48주, 그러니까 꼬박 1년을 발효 숙성시킨 김치인데요. 국물에 비벼 먹고 김치 턱 얹어서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양 좀 보세요. 숙성된 삼겹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얼큰한 찌개 국물 생각날 때 아우 딱이에요 딱. 아우 뜨끈해. 추운지도 모르겠어요. 저보다 시원하네. 김치찌개가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니겠어요? 푹 익은 김치와 칼칼한 국물 맛이 스트레스까지 아주 한 방에 날려줍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나이 한 살 먹는 게 야속하다. 오죽하면 벽시계가 고장났으면 바라고 나이야 비켜라 이런 얘기들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어쩌면 시간이 가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숙성이라는 게 이런 맛을 내는지 몰랐어요. 이게 바로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사람도 음식도 오래 두고 묵혀야 진국이 되는 법이죠. 진정한 맛과 빛깔이 우러나기까지 들여지는 시간과 정성은 상상 그 이상인데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숙성의 맛.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 앞에 행복한 미소도 함께 머무는데요. 이 겨울 맛과 향으로 더없이 완숙해진 숙성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돼지고기는 숙성육을 맛봐서 그 맛이 어떨지 상상이 되는데 숙성에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숙성의 매력 잘 느껴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내가 만난 겨울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7891님 문자입니다. 역시 겨울은 동심의 계절인 것 같아요. 딸과 함께 놀아주느라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사진을 보니까 이 눈사람이 정말 예쁘게 있네요. 네. 그런데 코가 어디 갔죠? 네, 아, 저기 당근 하나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이 됐을 텐데. 맞아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이 따님인가요? 따님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 네. 겨울 공주님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혹시 동원 아나운서 눈사람 만드셨어요? 아, 저 작게 하나 만들긴 했는데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예전에 눈사람은 겨울마다 찾아오는 친구라고. 이제 시간이 돼서 봄이 오면 녹지만 네. 내년에 또 같이 놀아주면은 네. 또 동심의 세계로 한번 따님과 함께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문자 정말 잘 봤습니다.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3449님 문자입니다. 지인과 함께 다녀온 눈꽃 산행. 지난 운장산에 겨울왕국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와, 네. 정말 사진만 봐도 딱 장관입니다. 겨울왕국입니다. 네. 예. 1126m에서 느끼는 무술년 새해 눈꽃 산행. 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요. 네, 일단은 딱 봤을 때 두 분 안전장비도 완전 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새해를 맞아서 친구분과 우정도 얼마나 쌓았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등산도 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설경은 겨울철 산행에만 볼 수 있는 장관이잖아요. 겨울이 지나가면 못 보는 장관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생방송 부에도 이렇게 사진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네.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3689님 문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신랑과 함께 우리 집 강아지 뚜뚜를 만들어 봤어요. 아나운서분들 어때요? 잘 만들었죠?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좀 김동원 아나운서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웃을 때랑 좀 닮았나요? 네. 저도 강아지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듣긴 하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이 뚜뚜라는 게 혹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애견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눈이랑 코랑 그리고 코와 이 입 사이에 이 한 선이 있잖아요. 인중 부분. 이 디테일이 살아 야,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실력이면 뭐 곧 사라질 동물원을 개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이 따뜻해지면 녹긴 하지만 또 며칠간은 유지될 수 있는 동물원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동물원이 혹시 완성된다면 저희도 초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꼭 놀러 갈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7316님 문자입니다. 눈을 이불 삼아 모처럼 아이와 함께 눈이를 뒹굴며 놀았어요. 겨울엔 역시 눈이 와야 낭만적이죠. 아, 낭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 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 맞아요. 사랑하는 커플이 이렇게 눈 막 하면서 아시죠? 네네.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사실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부러웠어요. 왜요?
저는 지금 저러지 못하거든요. 맞아, 요즘 네. 뭐 감기 걱정하랴, 옷 더러워질까 걱정하랴. 그러니까요. 저희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때만, 이 동심의 세계일 때만 느낄 수 있는 겨울의 또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네, 겨울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감기는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079님 문자입니다. 눈 오는 날 친정 식구들과 함께 임실 옥정호에서 사진 한 컷 찍은 후 맛있는 매운탕도 먹었어요. 야, 사진을 보니까 이 5079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떨기 꽃이 핀 것 같아요. 눈꽃 네. 같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가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느껴지는데요. 네. 뒤에 장관과 더불어서 이 끝나고서는 이 맛있는 매운탕을 먹으니까 네. 마음은 따뜻하고 탁 트인 경관도 보고 이 주말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셨을까. 너무 부럽습니다. 네, 메뉴 선택이 정말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는 날이 풀린다고 하니까 더 많은 곳으로 여행 많이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경남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 겨울이 만든 놀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에겐 추억을, 아이들에겐 새로운 재미를 주는 특별한 놀이터.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겨울 하면 생각나는 거. 꽁꽁 얼수록 재밌다. 싱싱 추억의 얼음 썰매. 달려라 친구들. 소한과 대한 사이 한파가 절정을 향하는 가운데 고요한 시골 마을의 겨울은 오호라 이러하다. 도란도란 모두 안방 꽃놀이에 열중. 이거는 내가 사는 내가 이거 내가 했어. 이게 바로 10원짜리로 즐기는 알뜰한 문화 생활. 부자 되겠다. 나 여기서 썰매 많이 뛰어탔어요. 그런데 뭐 아들이 빠글빠글해 옛날에는 여기. 잠깐 더 알뜰한 놀이를 소개해 주마. 때마침 하나둘 마을로 들어서는 사람들. 해야 돼. 장갑 끼고. 썰매 타러 왔어요. 눈썰매는 또 눈썰매대로 재미가 있지만 얼음썰매는 또 옛날 추억도 있으면서 자기가 또 직접 하니까 더 재밌는 거야. 얼핏 보면 사방이 산과 들인데 그 사이 응달에 파고든 얼음 썰매장. 입소문 타고 썰매도 타고 어느덧 합천 대학면의 자랑이 된 이곳.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얼음 위를 누비며 추억으로 세대 공감. 안 되네. 야, 이제 간다. 실력 발휘 좀 해볼까나? 어릴 때는 진짜 강한 사람들, 요즘 애들은 방이만 있고 컴퓨터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착을 해가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아들 참 많이 오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60년 넘게 만에 한번 타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그 손녀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타니까 뭔가 좀 새로운 그 결속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썰매 타는 거예요. 꽝꽝 얼음 콕콕 찍어. 자, 준비됐습니까? 나 말리지 마. 오늘 끝까지 달릴 거야. 춥지만 포기할 수 없는 썰매의 재미. 우리 탈라 했더만 자리가 없어 못 타고 갑니다. 저기서 제목 차갑게. 엄마의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나 이름하고 성하고 몰라요. 썰매도 타이밍이다. 한파를 뚫고 온 인파에 썰매 매진. 오늘 70개, 80개 정도 나갔어요. 없어서 만드시는 겁니까? 예, 없어가지고 지금 애들 태워주려고. 잘 미끄러지도록 나무다리에 철끈을 덧대면 야, 잘 됐다. 진짜 쫙 나가다 썰매 막쫙 바로 잘 됐네. 썰매를 되게 많이 타는데 예. 이거 뭐 돈 내고 타는 겁니까? 아, 그냥 무료로 타는 겁니다. 우리 이거 새마을에서 그냥 요 봉사한다 시험치고 이거. 그렇다 십시일반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운영 중. 옛날에는 그 학교 창문틀 그걸 뽑아가지고 스케트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죄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썰매 하나 만들려면 그 제 방에 돌무더기 싸난 그걸 막 끊어서 흙기로 만들었거든요. 놀거리가 많지 않던 옛 어린 시절. 겨울이면 아이들에게 천연 놀이터가 되어주던 추억의 얼음 썰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썰매의 세계는 신기하고 흥미롭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만든 게 신기해서. 물론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게 또 휘어주는 거야. 옳지, 옳지. 아이고 잘해. 어이구 좋다. 앞으로 빼가지고 까서 했는데. 손잡이까지 야무지게. 만들어가지고 요걸 찝어가지고 얼음판을 치셔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쓱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라 많이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오뎅하고 이제 뭐 좀 먹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 판매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이렇게 꽝꽝 이렇게 언데는 잘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눈썰매는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옛날 방식으로 타니까 아이들이 한번 타보기도 정말 경험하기도 좋은 것 같고. 비슷비슷한 듯 보여도 은근히 다른 썰매 종류. 긴 줄로 끌어주는 줄 썰매에 운전은 내가 한다. 손잡이 썰매. 그때 포착된 심상치 않은 썰매 레이서. 브레이크도 자유자재. 손잡이 핸들링이 수준급이다.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지금. 맞죠? 이거는 무슨 폼입니까? 원래 이렇게 타야 돼요. 이건 폭이 좁네요. 이게 넓으면은 속도가 안 나가고 이게 좁아야 속도가 붙어요. 되게 굉장했죠. 네? 맞아요. 해가린 응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사이. 멋지고 신나게 잘 탄다. 힘차게 외친 이분의 정체. 무곡마을 출신 면장님. 동심의 장소에서 한 말씀. 개울이 뭐 좁기도 하고 또 개울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숨 구멍인가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발이 많이 빠졌죠. 그래 추위에 떨기도 하고 막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어린 추억이 많이 생각납니다. 다른 데는 인공적으로 이렇게 또 얼음 썰매장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저희 대학면에서는 이곳 음지인 이곳에서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결빙이 된 얼음 썰매장이기 때문에 또 이용해도 안전에도 아무 이상도 없는 정말 멋진 얼음 썰매장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썰매장 옆에 떡하니 놓인 비닐하우스. 꽁꽁한 손발에 출출한 배 달래주는 주전부리 하우스다. 이날은 특별히 이웃 동네 부녀회에서 품앗이 지원. 집안일은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집안일이야? 집안일 여기 하는 거지 뭐. 집안일 다 하고 이거 언제 봉사활동합니까? 아, 지당하신 말씀? 이 동네에서 원정 왔어요. 아니 이 동네 아니더라도 이 도와주는 게 팔봉산 가빠이 간다고 나왔다가 이게 뭐하는지 지나갈 때는 팔봉산 가빠이 간다 하고 옛날인데 차가 일로 와붙다. 근데 부처님한테 절하는 가면 이게 더 복은 더 많이 받아갈 겁니다. 여기다 등 내려놓더니 맞아. 일하라 한다. 부녀회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추억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마을. 한잔 드릴까요? 네. 인기 메뉴는 단연 어묵. 오뎅 두 개가 한 개. 오뎅 두 개 갖고 할머니하고. 오늘이 뭐 주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손자들 데리고 이웃집에 또 애들 데리고 그래만 왔습니다. 어머니 어릴 때 많이 타셨죠? 많이 탔지 우리야. 오늘 총출동 왔습니다. 이모 오늘 이래 찍어갖고 짜노 미안하다. 어른들에겐 추억의 어린 시절로, 아이들에겐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무곡마을 얼음 썰매장. 올겨울 싱싱 달려볼까요?
네, 사실 눈썰 매장은 주변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얼음썰 매장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정말 아이들에게 특별한 놀이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할아버지가 손녀 손잡고 얼음썰매를 타러 온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녀 앞에서 옛날 실력을 발휘하고요. 이 손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대단해요 하면서 할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놀이다 보니까 그 추억도 기억도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당첨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당첨자 7891님, 3689님, 5079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완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네, 보통 1년 자동차세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미리 세금을 내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 이 선납 신청을 통해서 할인 혜택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와 함께합니다.